안녕하세요. 스포츠로서의 프로레슬링 경기를 진정한 프로레슬링이라고 생각하는 왓칭잼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인사말과 참으로 반대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역대 프로레슬러 중 유독 엔터테이너에 가까웠던 선수들입니다. 사실 프로레슬링 자체를 공연 예술로 보는 시각이 많고 프로레슬러들을 운동선수가 아닌 연기자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레슬러들 중에는 다른 스포츠 종목 못지않은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고 자기 스스로를 운동선수라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레슬러를 운동선수라고 규정했을 때 가장 엔터테이너적인 면이 강했던 레슬러들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레슬링 팬들에게 최고의 엔터테이너를 선정하라고 하면 더 락을 선정할 것입니다. 더 락은 WWE가 가장 엔터테인먼트를 중요시했던 애티튜드 시대의 아이콘이었고 팬들을 마이크웍과 쇼맨십으로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급할 레슬러들은 더 락보다 더 엔터테이너에 가까운 운동선수로서의 면이 매우 옅은 선수들입니다. 지금부터 엔터테이너적인 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북미 프로레슬링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엔터테이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WWE 대표 엔터테이너 미즈. 그는 신인 시절부터 베테랑 레슬러 못지않은 마이크웍과 연기력을 뽐냈고 경력이 15년이 넘은 베테랑이 된 현재도 WWE에서 가장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이 뛰어난 레슬러로 평가받습니다. 사실 미즈는 비판을 받을 때도 많았는데요. 그가 비판받았던 면은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경기력. 사실 현재는 경력이 쌓여서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수준이지만 한때는 존 시나보다 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WWE 챔피언을 했을 때 더 심화됐죠. 미즈의 데뷔 과정을 훑어보면 그는 애초부터 엔터테이너에 특화된 선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데뷔 전에 미국 MTV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타고난 연예인 기질을 갖고 있었고 터프 이너프라는 토너먼트로 WWE의 모습을 드러낸 후 2006년에 공식 데뷔합니다. 그는 신인 때부터 화려한 마이크웍과 세그먼트로 어필했고 경기력은 애초부터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력이 쌓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팬들도 미즈를 철저한 엔터테이너, 즉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어울리는 레슬러라고 생각했죠. 이는 더 락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락은 적어도 평균 정도는 해주는 경기력과 운동선수에 어울리는 체격도 있었기에 제대로 된 프로레슬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즈는 경기력을 내세우지도 우수한 경기력을 갖추지도 않았기에 더 락보다 더 엔터테이너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호흡이 맞는 선수랑 경기한다면 평균 정도는 해주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으니 이제는 평이한 정도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즈는 본래 완전한 연예인 출신이고 지금도 자신만의 캐릭터와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을 내세우고 있으니 현재 WWE의 고참들 중에서는 가장 엔터테이너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기본기인 피겨4 레그락마저도 제대로 못 쓸 정도로 경기력이 부족했고 경기력이 훨씬 나아진 지금도 운동선수로서의 레슬러가 아닌 완전한 엔터테이너로 인식되고 있는 미즈를 가장 처음으로 선정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21년까지 WWE에서 가장 뛰어난 엔터테이너였던 브레이 와이어트. 그도 미즈처럼 연기력에 비해 경기력이 부족해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더욱 엔터테이너적인 레슬러로 인식됐고 무엇보다 입체적인 기믹과 세그먼트를 연출했기에 엔터테이너적인 면이 대부분인 레슬러로 평가받습니다. 그도 WWE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기량을 내세우기 힘들었을 듯합니다. 어쨌든 그는 2010년대 WWE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를 연출하는 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맡았던 기믹들은 오컬트적이거나 호러 영화에 나올 만한 공포스러운 기믹이었고 그는 본인이 프로모를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훌륭한 엔터테이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브레이 와이어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보여준 기믹은 비현실적이면서도 호러보다는 오컬트스러움이 강한 기믹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보다 기괴함이 더욱 강했죠. 음산한 등장신, 기괴한 행동, 광기 어린 표정 등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캐릭터성을 보여줬죠. 브레이 와이어트도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에 비해서 경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엔터테이너적인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의 기믹이 뚜렷한 캐릭터성을 갖고 있기에 더욱 엔터테이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핀드 기믹을 선보였을 땐 유아 전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한 브레이 와이어트와 공포스러운 더 핀드를 병행하는 모습을 연기해서 호평을 받았죠. 브레이 와이어트 때도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유아틱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귀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틱한 프로그램은 실제 유아들이 재밌어하기도 했죠.
그의 연기력과 기믹 수행 능력을 보면 운동선수로서의 프로레슬러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엔터테이너형 레슬러를 넘어 전문 연기자 혹은 작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021년에 WWE를 나간 건 아쉽지만 WWE가 전에 비해서 침체기를 겪었을 때 그가 연출한 엔터테인먼트는 과거 레전드들이 연출한 장면 못지 않았기에 그는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WW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역대급으로 개성적인 기믹, 전문 연기자와 맞먹는 연기력, 그리고 경기력보다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이 훨씬 더 돋보이는 브레이 와이어트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특화된 레슬러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WWE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바였던 레전드 스테이시 키블러. 그녀도 전문 연예인이나 다름없는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애티튜드 시대부터 피지 시대까지의 디바들은 비주얼을 내세우는 디바가 대부분이었고 WWE에서 활동하는 디바들은 전부 연예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스테이시 키블러를 99.9%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가 모두 있습니다. 좋은 이유는 그녀가 톱모델 뺨칠 정도의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를 갖췄기에, 나쁜 이유는 레전드 디바들 중에서도 가장 경기력이 떨어졌기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경력을 다뤄보면 그녀는 커리어 내내 철저하게 엔터테이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이시 키블러는 프로레슬링 데뷔 전 가끔 모델 일을 하고 풋볼팀의 치어리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WCW에서 나이트로 걸스로 데뷔합니다. 애초부터 댄스팀의 일원으로 데뷔했고 정식 데뷔한 후에도 미스 행콕이라는 섹시한 비서 캐릭터를 수행했습니다. 이때부터 길쭉한 다리와 섹시한 댄스를 내세웠으며 WWE 소속이 된 후에도 늘씬한 몸매와 비주얼을 어필했죠. 다른 레전드 디바들도 자신의 비주얼과 몸매를 어필했지만 제 생각엔 스테이시 키블러가 각종 세그먼트를 통해서 다른 디바들보다도 더 자신의 매력을 자주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치른 경기들도 캣파이트 수준이었고 브라엔 팬티 매치나 란제리 매치 등 이벤트 수준의 경기들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유독 스테이시 키블러가 연예인에 가까웠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덕분입니다. 그녀는 180cm의 키에 1m가 넘은 다리 길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늘씬한 비주얼은 톱모델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디바들처럼 글래머한 체형은 아니었지만 늘씬한 다리와 힙라인을 주로 어필하며 섹시미를 보여줬죠. 늘씬한 몸매를 과시하며 춤을 추거나 신체 노출을 하거나 링로프를 섹시하게 넘어가는 모습들은 팬들의 기억에 남았죠.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예인 같았고 아름다운 외모와 퍼포먼스가 가장 기억됐기에 99.9% 엔터테이너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레슬러이지만 어쨌든 팬들을 즐겁게 해줬기에 그다지 부정적으로 기억되진 않고 아직도 그 시기에 WWE를 시청한 팬들을 추억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그녀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엔터테이너였고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90년대 WWE에서 활동한 레슬러들 중 가장 캐릭터성이 강했던 선수 중 한 명인 도잉크 더 클라운? 일단 대놓고 광대라는 캐릭터를 장착했고 진짜 광대같이 행동했기에 인기를 얻은 선수입니다. 도잉크를 철저한 엔터테이너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그의 기믹과 연기력 덕분이죠. 실제 생활에서 보는 광대나 다름없게 행동했으며 그의 코믹스러운 광대 연기를 보면 왜 위상에 상관없이 인기를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역을 맡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까불거리는 광대를 연기했고 난쟁이 광대를 데리고 다니거나 경기 중에도 쇼맨십을 집어넣는 등 철저하게 엔터테이너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악역으로 데뷔했을 때도 호러 영화 속에 나오는 공포스럽고 사이코 같은 광대를 능숙하게 연기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유쾌한 광대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 기믹이었죠. 그리고 도잉크 더 클라운은 오리지널 연기자인 맷 오스본이 연기하지 않을 때도 다른 레슬러들이 분장해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캐릭터성이 워낙 강해서 나중에는 한 레슬러를 넘어 프로레슬링 세계관에 존재하는 캐릭터로 정의됐죠. 어쨌든 워낙 독특하고 개성적이라서 당시에도 팬층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매니아층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도잉크 더 클라운은 운동선수로서의 색깔은 보인 적이 없으며 애초에 기믹의 색깔이 아주 짙었기 때문에 경기력은 어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악역으로 데뷔했다가 선역으로 전환한 후에는 거의 잡어 역할만 맡았는데도 항상 인기는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레슬러가 연기할 수 있었던 것도 캐릭터성이 강해서 가능했던 일이었으며 2000년대에 가끔씩 등장해서 지는 역할을 해도 관중들은 그의 연기에 집중했기에 어떤 역할을 맡든 반응은 괜찮았죠. 그리고 특이한 기믹과 인기 덕분에 WWF 레슬매니아라는 게임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단 8명의 레슬러만 나오는 게임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그의 독보적인 기믹과 인기를 증명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기믹 덕분에 자버 역할을 했음에도 인기를 얻고 90년대의 레전드로 평가받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기에 99.9% 엔터테이너로 선정했습니다. 2000년대에 WWE를 시청했던 팬들에게 각인될 정도로 인상을 남긴 부기맨. 그의 기믹을 정리하자면 혐오스럽고 기괴하고 엽기적이었죠. 분장 자체는 기괴하고 엽기적이었고 하는 행동과 등장신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부기맨도 워낙 기믹의 개성이 강하고 경기도 원패턴이거나 엔터테인먼트가 주가 됐기 때문에 전형적인 엔터테이너형 선수였습니다. 만 40세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데뷔한 부기맨. 기믹 하나는 잘 잡았고 연기력도 뛰어나서 인상적인 활동을 했죠. 그의 분장은 수시로 달라졌고 어떤 분장이든 엽기적이고 공포스러웠죠. 갑자기 모니터 안에 뜬다면 깜짝 놀랄 만한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붉은 조명 아래 세트를 기어가며 등장하는 모습은 다른 공포 기믹의 선수들 못지않게 기억에 남았죠. 부기맨의 상징은 공포스러운 분장과 등장신도 있지만 가장 팬들에게 기억된 건 지렁이를 씹어먹는 행동. 부기맨이 WWE에 입사했을 때 아무거나 잘 먹느냐는 대답에 그렇다고 대답하자 지렁이를 먹게 됐습니다. 더 경악스러웠던 건 본인만 먹었던 게 아니라 다른 선수의 입안에 쳐넣거나 몸에 흘리기도 했죠. 유독 부기맨에게 많이 당했던 디바 질리언 홀은 치마 안에 지렁이가 들어간 적도 있고 얼굴에 달려있던 혹을 뜯어먹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스테이지에서 수시로 깜짝 등장하며 선수들을 놀래키는 세그먼트를 연출하기도 했죠. 부기맨은 원래 서양의 무서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괴물에서 따온 캐릭터인데요. 그 설정에 걸맞게 공포스러운 괴물의 이미지는 잘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엽기가 더해지니 더욱 개성적이었죠. 빅맨을 상대할 때를 제외하면 이기는 경우가 많았고 경기도 짧고 원패턴이었죠. 애초에 부기맨 하면 기억나는 장면들은 전부 경기 외적인 상황에서 연출된 장면들이었고 부기맨은 항상 자신의 기믹과 연기력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경기력을 신경 쓰는 팬은 없었으며 부기맨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든 기억할 수밖에 없는 레슬러로 남았습니다. 다른 레슬러들은 본래의 경기력이 어떻든 기믹의 색깔이 강해서 엔터테이너형 레슬러로 평가받는 것 같은데 부기맨은 경기도 원패턴이었기 때문에 99.9% 엔터테이너로 정해야 하는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역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한 레슬러 중 가장 기괴한 비주얼과 엽기적인 행동을 자랑했던 부기맨, 그는 기억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엔터테이너는 화끈하고 거친 기믹으로 인기를 얻었던 원조 ECW의 샌드맨입니다. 원조 ECW도 동시대의 WWE나 WCW처럼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했고 여기에 하드코어 레슬링이라는 스타일이 더해지며 상당한 팬층을 보유했습니다. 샌드맨은 하드코어 단체에서 활동하는 레슬러다운 기믹을 선보였는데요. 관중석 사이에서 입장하는 등장신과 마초적인 캐릭터, 담배를 물고 맥주캔을 가만 놔두지 않는 퍼포먼스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는 퍼포먼스는 스티브 오스틴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죠. 단순히 부딪히고 들이켰던 스티브 오스틴과는 달리 샌드맨은 아예 맥주캔을 이마에 부딪혀서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마에서 피를 흘리는 화끈함의 끝을 보여줬죠. 샌드맨은 정말 ECW가 아니었으면 메인 이벤터로 활동하기에 적절한 단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하드코어 레슬링에 특화됐던 선수였습니다. 경기 스타일도 단체의 성향에 맞게 하드코어 스타일이었고 경기력이 뛰어나지 않았는데도 ECW 월드 챔피언십을 5번이나 획득했습니다. 다른 엔터테이너들처럼 샌드맨도 오로지 퍼포먼스와 기믹을 어필했고 애초에 경기력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기술을 어설프게 구사했고 하드코어 경기에 특화된 레슬러였습니다. 그래서 WWE에서는 일반적인 경기를 잘 소화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죠. 경기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고 일반적인 프로레슬링 기술보단 무기를 사용한 기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캐릭터는 ECW에서도 상당히 돋보여서 그는 원조 ECW를 대표하는 레전드로 남을 수 있었고 스티브 오스틴과 존 목슬리 등 다른 레슬러들에게도 영향을 줬죠.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그는 하드코어 전문 레슬러였고 경기력 자체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레슬링 본연의 경기보단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문화에 어울리는 엔터테이너였죠. 샌드맨은 마초적인 기믹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으며 그의 카리스마는 감히 맞먹을 선수를 대입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샌드맨에게 경기력은 아니 경기력 따윈 아무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레슬러들 중에서 다른 건 다 제쳐두고 퍼포먼스와 마초적이고 거친 기믹, 특히 카리스마로 팬들을 사로잡아 월드 챔피언십도 5번이나 획득하고 레전드로 남았기 때문에 가장 독보적인 엔터테이너라고 생각됩니다. 어설픈 기술 구사와 하드코어 매치에 특화된 것을 넘어 하드코어 전용 레슬러나 다름없었던 경기력을 가졌음에도 팬들의 호응을 얻은 것을 보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는 평균 이하의 경기력이라도 팬들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샌드맨이 경기력이 어쨌든 그의 실제 품행이 어쨌든 그는 북미 프로레슬링에서 카리스마 하나로 레전드로 남은 뼛속까지 엔터테이너였던 레슬러였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북미 프로레슬링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엔터테이너들을 살펴보며 본연의 프로레슬링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는 다르다는 사실과 운동선수로서의 프로레슬러와 엔터테이너형 프로레슬러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즈와 브레이 와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지만 이 영상에 등장한 선수들은 애초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문화에 특화된 선수들이고 선수들 본인도 처음부터 엔터테이너로서 활동했기에 경기력을 따지는 건 그 선수들이 얼마나 엔터테이너에 가까운지 설명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력과 엔터테인먼트적인 능력을 다 갖춘 만능 레슬러들도 좋지만 엔터테이너도 있어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겠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문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재미를 주는 엔터테이너들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대한 사업의 일부를 느끼셨나요? 이 영상을 시청한 모든 분들이 그러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